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의 주간 투자 전략, 8월 5주죠. 예, 주간 투자 전략 시황 코너를 다시, 네,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벽부터 열심히 찍어 놓고 이제 다 됐겠지 하고 업로딩을 시켰는데 업로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제 촬영을 하고 있는 제 심정이 조금 단단하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니까 소리가 안 지난번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파일 봤더니 이상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걸 올릴 방법도 없고 엄청 고민하다가 다시 재촬영을 일단 또 약속된 스케줄 마치고 바로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항상 올라가던 시간에 못 가고 또 해야 될 때 못하고 하니까 저도 오늘 안절부절, 그리고 또 속상하진 하지만 다시 압축된, 그리고 또 드렸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달 끝나고 9월로 들어옵니다. 9월로 들어오면서 살짝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은 일단 8월달까지는 그랬죠. 예, 아까 한 얘기를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8월달까지는 중반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권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는 이제 말일을 가면서 약간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9월달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는 이때는 이제 종목 장세가 열심히 펼쳐졌습니다. 지수는 무겁고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연결되면서 9월달로 오게 되면서 딱 시작은 이제 다시 반도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국면이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반도체가 아닌 것들 또 이런 쪽에서 또 차별화나 쏠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들 일단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미국 시장 끝난 것과 동향들 먼저 잠깐 체크하고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은 지금 오늘 가장 또 중요하게 나왔던 게 8월달 고용지표입니다. 이거 발표하고 이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시장의 반응은 조금 이상합니다. 네, 즉 고용지표 괜찮게 그래도 충격 아니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이제 인상할 구실이 없을 거다. 한숨 놀랬다 라고 하는데, 오늘 이따가 봐서 아시겠지만 달러도 강세, 달러도 올라가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쭉 올라가고 뭐 이상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고용보고서에서 나온 게 비농업자 신규 고용자 수가 18만 7천 개, 생각보다 늘었습니다. 한 17만 7천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시장에서는 한 16만 개 정도면 많이 나올 거야. 예, 왜냐하면 졸츠나 그리고 또 ADP 민간 고용에서 보여줬던 거 보게 되면 고용 훅 떨어지는데 라는 것들을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나온 거 보니까 실업률이 3.5에서 3.8로 와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고용에 대한 이제 과거에 열렬했던 고용의 쿨다운이 나오기 시작한다 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했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지금 62.8%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62.8%라는 얘기는 한때 50%대 밑으로 50%대 중반대 있던 쪽이 코로나19 때 집에 있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뭐하러 나가? 지금 지갑에 돈 좀 있어 라고 하면서 저축률이 꽤 높아졌던 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걸 보고 그냥 나가지 마. 그래서 해봐야 뭐.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은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데 이제 리오프닝 되고 사람들 나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안 나가 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매치가 되지 않는 쪽에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갔는데 이때 그러면 점점점 이 갖고 있는 돈이 떨어지고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현금 채굴하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요만큼 이제 부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노동 참여율이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노동 참여율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 돈을 더 줘야 인력을 구할 수 있었던 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이죠.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지금 보게 되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요거 나오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보면은 예상치 0.3%보다 낮은 0.2%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인건비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국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게 되면 정리해 볼게요. 임금 상승률 예상보다 떨어졌고 노동 참여율 좋아졌고 두 번째, 그리고 또 실업률 올라갔고 세 번째. 이거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 조금 좀 부진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왜 미국은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보자든가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 지금 8월 달에 들어왔던 고용 보고서를 잘 보게 되면 이거 어차피 휴가 시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휴가 시즌에 나왔던 지표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응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왜곡이 있을 거고, 막상 휴가 갔다 와서 또 사람들이 계속 일할 것이냐, 아니면 휴가 시즌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9월 달부터는 오히려 고용이 다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측면들이 첫 번째. 별 그런 거 가지고 계절적인 수요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 부진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별로 부진했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네, 이런 쪽에서 지금 살짝 47대 정도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 계속 가는 쪽인데, 뭐 지금 두 가지가 발표되죠. PMI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둘 다 그렇게 50대 밑에서 썩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게 설문입니다. 결국은 설문 항목인데, 설문 항목에서 이렇게 쭉 봤더니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물가 관련된 쪽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한 지난번에 42.6에서 48대로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금 구매 담당자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기업의 물가와 관련된 PPI를 염두를 하겠죠. 이쪽이 이렇게 다음 달에 신규 주문도 약간 늘어났다고 보긴 좀 힘든데, 이런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물가가 또 오르겠구나 라고 하는 세부적인 데이터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좀 그렇죠. 그런데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 해석들은 그래도 고용 지표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나머지 지표를 뜯어보다 보니까 의외로 부진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쪽이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볼까요? 그럼 지표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달러입니다. 달러는 지금 현재 오늘 104. 이거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추세에 대한 저항을 해서 이 정도쯤에서 그냥 마무리 짓고 빠졌으면 했는데 오히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전 고점 때 104를 넘어가게 되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3.9 딱 붙어버립니다. 지표들 나온 거 보니까 물가 안 빠지겠는데? 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7월 달부터 한 9월 달 정도까지는 물가는 다시 올라갈 거로 전망을 합니다. CPI건 이번에 발표됐던 PC건 이제 잘 안 빠지죠. 왜냐면 그동안에 작년 대비해서 나왔던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가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한 전초전들, 그러니까 즉 물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내리다가 올해 들면서 이제 가속화가 좀 됐죠.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는 이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과거 대비했던 빠르게 올라간 것 대비해서 이제 내려오는 이런 기저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7월 달에서 9월 달은 물가가 다시 PC 기준은 한 뭐 4%대 기준이겠지만 이것도 CPI 기준은 3% 후반대 뭐 이런 식으로 물가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는 달러나 그리고 또 지금 국채금리가 빠질 리가 없겠죠. 이게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구간들을 얼만큼 시장이 잘 견뎌내느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려면은 좀 체력도 있어야 되고 빅테크 기업들이 잘 어느 정도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관점 쪽에서 달러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도 이거 유심히 보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관리하는 데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104대 흐름들이 안착돼서 위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어디까지 열려 있냐면은 106대 라인 정도까지 또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약간 골치가 아프겠죠. 그 달러 강세가. 그런데 그나마 지금 나은 상황은 원달러가 생각보다 좀 달러의 강세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어제 보게 되면
1317원 생각보다 지난 고점대가 1340원대를 맞아놓고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때 또 8월 초에는 저희가 이번 달 지표들 쭉 보다 보니까 수출이 7월 말에 나왔던 7월 말 수출이 생각보다 또 부진하게 나오고 또 여전히 두 자리 숫자대로 들어가고 두 자리 숫자대로 감소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수출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또 따라락 하고 올라간 게 컸죠. 물론 7월 말에 나왔던 수출 또 두 번째 중국이 사고 친 거, 예,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 영향 받으면서 오히려 원화도 약세가 가는 측면들이 높았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1340원대 고점부터는 그 부분부터는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워낙 강세가 지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어제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보였다고 되면 예전 같았으면 다시 1330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가네요. 이상하다라는 쪽들.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8월달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첫 번째 중국이 차이신 제조업 지표를 발표했는데 와우 이거 시장에서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 이게 의외로 50.1을 기록합니다. 50대를 넘었네. 이야호 하고 이제 기분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비밀은 이게 워낙 8월달 같은 경우는 중추절이 있잖아요. 9월달에 중추절이 있기 때문에 9월달에 중추절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미리 반영하기 위해서 막 주문들이 막 들어오는 거 이게 반영되면서 약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달은 또 안 좋아지겠죠? 그럼 10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즉 10월달은 또 휴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계절적 특수성 빼고 10월달에도 여전히 50대 이상으로 PMI가 지켜주느냐 이렇다고 하게 되면 중국의 정부가 지금 계속 약간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래서 조금씩 더 중국에 대해서 부동산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핀셋 아니면 미세하게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는 게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9월달 말고 10월달 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부터는 50대 이상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한숨을 놓기 시작합니다.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됩니다. 원화도 강세로 가겠죠. 영향을 받을 거고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한국은 수출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8월달 수출도 보게 되면 뭐 지금 25개월째 역성장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출 떨어지고 있다. 지금 두 자리 숫대 떨어졌는데 그나마 한 자리 숫대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8.4 이 정도쯤 된 거 선방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용들 자세히 보게 되면 수출에 뭐가 있냐면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보시게 되면 특히 D램 같은 경우 지금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 자동차도 생각보다 좀 선전했고요. 이런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출 쪽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들은 그리고 저희 언론들은 다 이런 것만 얘기하죠. 25개월째 수출 적자 거기다가 수입이 더 줄어서 수입이 많이 해서 한 20% 가까이 줄다 보니까 아유 수입이 훨씬 줄어서 지금 불황형 흑자가 났네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이 수출이 변화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살아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가 꺾일까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메모리 반도체를 이끄는 AI 관련된 HBM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꺾어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국 수출 살아나고 그러면 중국 쪽이 조금만 더 도와주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환율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닐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 번째 미국이 좀 도와줘야죠. 미국이 PMI도 마찬가지겠지만 PMI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도 그 소비 관련된 단들도 약간 좀 둔화될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2분기, 3분기가 계속 좋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쭉 밀려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지금 전망하는 게 지금의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미국이 지금까지는 선전해줬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고 그러면 지금 중국이 살아나는 것과 함께 이쪽에 살짝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도와주게 되면 나아지겠죠. 특히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환율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 나오고 시장은 약간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데 이것도 변수가 있죠. 중국이 계속 좋아야 된다는 거
미국 이렇게 된다는 거,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유럽이죠. 예, 유럽은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수준 여전히 높고, 호주 같은 경우 보니까 7%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국가별로는 이제 기저효과와 함께 나오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금리를 다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허덕허덕 이런 상황들이죠. 이게 개선의 모습이 나오겠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표들이 버티는 지표들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야 한국의 수출은 기본적인 관점 쪽에서, 물론 여기서 뭐 좀 안 좋게 된다 그러면 바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기에는 오히려 충격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경기에 심각한 부진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한번 확 밀어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좀 걱정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쪽인데, 그래서 아까 버티는 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게 나오고 변화가 나왔을 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도 한번 볼까요?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그래도 7.3 넘어가는 거 아니야? 직전 고점 때 여기 넘어가면서 이어지게 되면 아이고 부담이 클 텐데 라고 나왔던 이 부분, 이게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좀 나아지는 거긴 하죠. 나아지는 거긴 한데, 이거는 왜 또 이랬냐면 아까 제조업 지표 잠깐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국에서 화학, 철강 이런 쪽 부분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기지개를 피기 시작합니다. 오라, 이게 지금 제품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너무 위축이 돼서 올라왔느냐 아니면 이제 제대로 찾느냐, 그거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자주 찾는 철강 쪽을 본다 그러면 찾는 게 하나가 있죠. 상하이 철강 선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느낌이? 예, 지금 그럼 보게 되면 중국의 실물 지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고점대에다가 한 단계 레벨을 다운됐다가 서서히 올라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요 3,800선을 안착을 해야 그 다음에 위쪽으로, 그래서 한 4,000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4,000대 여기입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과거에 코로나 끝나고 나와서 막 약간 경기 과열 아니면 여러 가지 중국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왔던 고점이 6천입니다. 6천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아직은 이 단계다 보니까 좀 4천까지 온다고 해도 빠르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바닥은 확인했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근데 이것만 돌아와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날 현대제철이 그렇게 급등했던 이유 중에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밑에서 이렇게 쫙 돌아왔던 이유가 이런 것도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결론은 이런 지표들, 중국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야 탄력들이 붙일 수 있겠다라는 것들도 한번 체크하자는 쪽에서 계속 저희가 주말마다 체크하는 또 하나의 변화죠. 그리고 또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쪽에서도 지금 변화가 고용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대로 나오지 않는 게 반등하고 있잖아요. 한 4.1대에서 4.1대 깨지고 생각보다 좀 4%대로 내려가는, 원래 이게 그림이었습니다.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되면. 그래서 장중에는 쭉 밀리다가 자세히 뜨다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래 요 4%대 지난 저점대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한 정확하게는 지수가 한 3.8대 여기와 4대 여기서 머무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정도 이게 여기였었거든요. 이런 때 주식시장은 강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더 내려간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또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 2년물 같은 경우는 단기 시장에 대한 금리 변화들을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냥 패스, 당기니까요. 10년물은 경기를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년물도 같이 체크하고 2년물과의 변화를 같이 보는데, 경기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라고 하게 되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특히 장기 금리는 경기를 의미하는 신호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가 당연히 먼 게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금리가 멀리 있는 게 더 싸진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앞으로 금리가 안 좋을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하는 흐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시장에서 안 좋은 경기 위축의 신호로 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경기 위축 신호가 나와도 잘 버티는 쪽에 흐름을 맞춰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이 정도쯤 와서 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안 오고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위쪽으로 돌아간다. 요 사실들. 그러면은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만약에 4.3이 넘어서 다시 위쪽으로 4.4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4.3 이상만 넘어가도 시장에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쭉 올랐다가 한번 기다렸다가 쭉 올랐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한 4.3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안한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2년물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미국이 금리 더 올릴 거야 이런 거 반영하면서 오히려 만약에 5.2, 5.4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식 안 하죠. 그냥 5%짜리 채권 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가 수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지 않는 쪽에서 물론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쪽에서 움직여준다 그러면 다시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매크로 지표를 본다. 달러죠. 달러가 말씀드렸던 거 104. 예, 그리고 두 번째 10년물이 지금 4.3. 저희 약간 한 4.4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4.3에서 4.4인데 이 정도 라인들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35인가요, 여기가? 예.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예, 4.35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왠지 좀 검은 그림자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표는 이것만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